수액을 맞을 때 통증이 일어나는 되게 큰 이유가 삼투압이냐 또는 pH의 문제입니다. 산성도. 너무 산성도가 세거나 또는 수액 안에 농도가 너무 진하면은 그게 혈관을 타고 들어갈 때 자극을 줘가지고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, 이런 것을 이미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저희가 정맥 수액에 섞는 주사제에 삼투압 농도를 계산을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대충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수액을 만들 때 이 농도가 적절하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, 좀 개인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여기서는. 근데 이제 개인차가 잘 없는 부분이 이제 너무 삼투압이 낮아서 농도가 낮아가지고 그 145ml/L보다 이제 작게 되면은 적혈구가 터져요. 적혈구가 터지면은 빈혈이 생길 수 있죠. 이런 용혈성 빈혈이라고 하는데,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수액을 섞을 때 적절한 삼투압을 조절하는데, 삼투압을 조절할 때 크게 높은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. 비타민 C하고 아르기닌 주사, 이 두 가지가 삼투압이 굉장히 높고요. 나머지 주사제는 삼투압이 거의 없다 싶을 만큼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수액을 만들 때 우리가 삼투압을 낮추려면 증류수를 쓰거든요. 증류수는 삼투압이 없어요. 증류수를 쓰는 경우에는 꼭 비타민 C를 섞어주는 게 환자가 이제 적당한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, 근데 왜 이런 증류수를 써야 되느냐? 일반 생리식염수에 이것들을 섞으면은 삼투압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환자분들이 진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특히 마르신 젊은 여자분들은 혈관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액을 못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런 분들은 증류수에 섞어주면은 굉장히 삼투압이 쭉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못 맞았던 수액을 맞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병원에서 특히 미용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젊은 여자분들 많이 상대하시면 증류수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삼투압을 적당히 조절해 줄 수 있다. 근데 증류수를 이용할 때 비타민 C를 안 주면 삼투압이 너무 떨어져서 사고 날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일반적인 아미노산 수액이 삼투압이 한 700 정도 돼요. pH가 7 정도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수액인데, 이거마저도 아프신 분들은 그냥 증류수를 안 쓴 일반적인 수액들은 맞으면 되게 아파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미노산 수액을 못 맞는 분들은 굉장히 혈관이 예민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런 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마이어스 칵테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비타민 B, C 들어있는 그런 수액이 있어요. 비타민 C 5g 기준으로 제가 삼투압을 계산해 봤는데, 그 생리식염수 100cc에 섞으면 한 850. 보통 저희 일반 정상인들이 한 삼투압이 한 290에서 300 정도 되거든요. 근데 한 850 정도, 이 정도도 일반적인 성인은 맞는데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850 하면은 아까 아미노산 수액보다 높잖아요. 여자분들 중에 못 맞는 분도 가끔 생긴단 말이에요. 근데 증류수 250에 섞으면 삼투압이 295까지 떨어져요. 그래서 증류수는 보통 200cc 제품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수액에 섞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또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주사제가 이제 산성도가 다른데, 주사제가 이제 다 산성이에요. 다 pH가 낮고 산성인데, 알칼리는 바이카보네이트 하고 알파리포산밖에 없는데, 알파리포산은 단독으로만 줘야 되는 주사기 때문에 어차피 알파리포산은 상관이 없고, 바이카보네이트가 pH가 낮아가지고 혈관통이 생기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섞어주면은 그 통증을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중성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 생리식염수도 pH가 6이고, 그 포도당만 들어있는 수액도 pH가 한 4.5에서 5.5 정도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산성이고, 산성도가 굉장히 심한 거는 미네랄입니다. 미네랄. 멀티미네랄은 pH가 2 정도예요. 염산이랑 비슷하죠. 그래서 이렇게 미네랄을 섞어주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pH를 조정해가지고 환자분들의 통증을 조절해줘야 된다. 이렇게 삼투압하고 pH를 조정해서 환자분들의 통증을 조정해주면 되겠고요. pH를 조절할 때는 어떤 탄산수소 나트륨을 보통 한 2cc 섞으면 무난합니다. 2cc를 섞던지 안 되면 한 번 더 주던지, 또는 비타민 C 수액을 조금 섞어주는 것도 그 pH를 교정하는 데에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일단 참지 말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제일 쉽게 해보는 것이 수액의 속도를 줄여보는 겁니다. 수액의 속도를 줄이고, 또는
그 냉장고에 있는 약들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주사를 맞을 때는 혈관이 찬물이 들어오면은 수축을 해가지고 아플 수 있거든요. 그럴 때에는 수액주를 이제 손에 그 좀 잡고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도 되고 핫팩을 대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. 이렇게 쉽게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계속 아파요.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. 삼투압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증류수를 섞어준다든지 또는 pH를 교정하기 위해서 바이카보네이트나 비타민 C 같은 수액을 좀 섞어준다든지 또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같은 거를 좀 섞어주셔도 됩니다. 한 2cc 정도 섞어준다고 부정맥 생기거나 이제 문제가 별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줘가지고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맞으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,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니드 위치를 이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이 이제 니드를 위치를 바꾸는 거 굉장히 이제 힘들죠. 여러 번 찔리는 거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안 찌르고 싶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조절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. 가끔 병원에서 보면은 차광 커버로 이렇게 수액을 감싼 걸 보신 적이 있어요. 이거 반드시 해야 될까요?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. 우리가 약병이 갈색병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. 비타민 B 같은 것들 갈색병에 들어있고 C도 갈색병에 들어있고 바카스 같은 거 보시면 갈색병에 들어있죠. 갈색병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빛을 좀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빛을 차단하면은 그 비타민 B나 C가 조금 빛에 의해서 분해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는데 보통 수액을 일반 실내 등에서 한두 시간 맞을 때는 차광포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. 그렇게 빨리 이제 막 분해가 되진 않기 때문에. 근데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목적이 고용량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차광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, 일부 항암제 같은 것들 중에서 반드시 차광을 하라고 하는 약들이 있어요. 그런 것은 해주면 좋습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, 근데 왜 하필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냐? 그냥 먹는 약 많은데 약으로 먹으면 안 되겠냐? 물론 대부분은 먹는 약으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먹는 약의 특징이 문제가 뭐예요?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,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흡수를 못 해요. 영양제를 이제 흡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, 또 경구제제는 주사제와 달리 조금 장을 통하고 간을 통하고 그 다음에 전신 순환계로 이제 번져나가다 보니까 약물 농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뭐 30분, 1시간, 2시간 좀 느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정맥 주사는 정맥에 꽂아가지고 틀어주는 순간부터 약물 농도가 바로 혈중에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맥 주사의 효과가 100%라면 우리 경구제는 이제 효과가 많아야 25% 정도다. 이렇게 효과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주사제는 놓는 순간부터 이제 혈중 농도가 쫙 올라가는 반면에 그 경구제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지 혈중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. 그래서 장 세포에서 흡수를 하고 간 세포에서 해독을 하거나 그 약의 형태가 바뀌는 대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, 이런 거를 초회 통과 대사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경구약에선 반드시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그 해독 시스템이 있어요. 우리 사람 몸에는 이 사이토크롬 P450이 간에만 있는 건 아니고 소장 세포에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이토크롬 P3A4라는 그런 그 서브 패밀리가 있는데, 요게 우리 인체, 우리가 사람이 먹는 약물의 한 50% 정도의 대사에 관여하는 굉장히 이제 주요한 애예요. 근데 소장에서 무려 70%나 발현이 돼 있죠. 근데 여러분들이 그 특정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데 자몽이라든지 스타프루트, 노니 같은 거, 저희 뭐 스타프루트는 저희가 먹을 일이 잘 없지만 자몽은 많이 있죠. 자몽이나 노니 같은 거를 특히 약 많이 드시는 분 있죠. 고혈압 당뇨약 한 주먹씩 먹으시는 분들은 이런 자몽이나 노니 같은 거를 드시면은 약물의 대사 속도가 달라져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약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자몽하고 노니는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